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 그 페이지 73쪽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쪽? 페이지 73쪽입니다. 자, 그 73쪽에 뭐가 나와요? 자, 우리가 공동신청의 예외로서 뭐예요? 단독신청이 나오고 있어요. 단독신청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 별표 좀 해두시고, 중요해요. 왜? 시험 문제 나오면 다음 중 뭐가 아닌 것은 다음 중 뭐예요? 단독 신청이 아닌 것을 골라라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뭐예요? 저번 주에 공부했던 그 공동 신청 있죠? 공동 신청이나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 뒤에 이제 강론에서 공부할 등기관이 직권을 하는 거 있죠? 직권하는 거. 보통 그래서 그게 이제 촉탁이나 직권이나 단독이나 공동이나 그게 시험에 답으로 나와요. 그러면 단독 신청은 우리가 좀 암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 제가 그 수업 보충 자료로서 암기 방법 해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단독 신청을 이제 암기하라고 뭐라 써 있냐면 판결로 이렇게 뭐예요? 판결로 뭘 받은 상속받은 이 판결로 상속받은 부표하고 등표 있죠? 이 부표하고 등표라고 하는 등표라고 하는 자식은 판결로 상속받은 부표와 등표는 가보인 이 가보인 뭐예요? 가보인 혼수를 뭐 했다는 게 멸시시켰다. 아예 뭐 해놓지? 남한테 맡겨놓지? 신탁해놓지? 그래서 이런 게 이런 등기를 우리가 단독으로 등기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단독 신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부터 해서 이렇게 쭉에 붙어 해서 이 판결부터 상속, 부표, 등표, 가등기 뭐예요? 보존등기, 혼동, 수용, 멸실, 신탁등기 있죠? 신탁등기 있죠? 그러면 우리 같은 보통 판결 받으면 예컨대 만약에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갑이란 사람이 등기를 안 해주면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해달라고? 이행해달라. 이행 판결 있죠? 그 이행 판결을 보통 우리가 기본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판결 중에서는 머릿속에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가 원칙이에요? 이행 판결이 원칙이에요. 자, 이렇게 이행 판결이 원칙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성질상 만약에 뭐예요? 이 어느 하나의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누구하고 갑이 2분의 1 갖고 있고 만약에 누가 이 을이란 사람이 2분의 1 갖고 있다 치자는 얘기예요. 그럼 이 공유물은 두 사람의 동의가 없으면 팔지도 못하고 두 사람의 동의를 안 하면 뭐예요? 뭐 하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분할도 못한다. 그럼 만약에 분할이 안 되면 법에서 뭐예요? 자, 이 두 토지를 합의가 안 되니까 분할하라.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 땅이 두 개로 나눠지니까 새로 생긴 땅은 이 공유물 분할 판결 갖고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보존 등기는 단독이니까 성질상 무슨 판결은 공유물 이렇게 공유물 이 공유물 뭐예요? 분할 판결은 이렇게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적으로 뭐가 가능하다?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볼 사항은 뭐냐 하게 되면 항상 뭐예요? 판결을 받으면 승소한. 이렇게 승소한. 이 승소한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뭐예요? 또는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승소한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한다 아니죠. 절대 누구는 못 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패소한 당소자 있죠? 뭐한 사람? 이 패소한 뭐예요? 패소한 등기 의무자가 승소한 권리자를 이 대위에서 등기할 수 있다. 그거 틀린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 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매매 계약은 뭐예요? 채권이니까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럼 만약에 뭐예요? 이 청구권이 채권에 소멸시효에 안 걸리려면 뭐 하든가 점유를 한다든가 이전 등기를 뭐예요? 이행해 달라는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예요? 이행 판결이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판결은 뭐예요? 이행 판결은 10년 기간에 뭐예요? 10년 기간에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제한을 받지 않는다. 10년이 넘어도 100년이 지나도 등기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에 이 단독 신청 이렇게 나오죠? 단독 신청 나와요. 그래서 거기 그 74페이지에 뭐가 단독 신청에 이제 판결에 의한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 1번에 주시세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누구하고 승소한 권리자와 의무자가 그 2번의 얘기죠? 두 번째 얘기죠? 그 다음에 반가래 2번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판결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만 의미하고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행 판결의 경우에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패소한 자는 등기 인천권이 없고 승소한 자를 그 줄치세요. 자, 패소한 사람은 승소한 자를 대할 수도 등기할 수 없다. 그런 얘기. 다만 거기 뭐예요? 단도로 공유물 분할 판결을 원인으로 등기할 수 있다 써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은 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에 판결에 의한 등기 인청의 시효 소멸의 여부 나오죠? 그래서 공권인 등기 인청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므로 줄치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면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자, 그 시기가 언젠가에 관계없이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이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 답으로 등장하는 건 물론 그거 이외에도 자, 판결은 확정 판결이어야 되니까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송달 증명서라든가 그 다음에 가집행선고 할 수 없어요. 항상 판결은 확정된 것만 갖고 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상소에 의한 것은 우리가 단독이라 그랬죠. 아버지 사망은 상소이고. 가등기는 원래 공동의 원칙이에요. 예외가 단독이니까 그 예외가 단독이다 보시면 되고 멸실등이 단독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자, 이 상속은 단독이고 부동산 표시 부표가 뭐예요? 부동산 무슨 등기이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예요. 네, 표시 변경 등기. 예컨대 내가 자, 내 땅 논에다가 답에다가 집을 지으면 대로 바꾸죠. 그래서 표제부를 답을 대로 고치는 거 그게 바로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부동산 표시 내 거 내가 소유권자만이 하는 거예요. 자, 예컨대 등표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뭐라고? 명인의 뭐예요? 등기 명인의 무슨 등기라고? 표시 변경 등기예요. 이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내가 어디 살다가 서울에 살다가 어디로 이사 오면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자, 대전으로 만약에 이사 왔다 치자니. 그죠? 그럼 내가 대전 이사 오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서울에 살다가 대전 이사 오게 되면 주소지 바뀌는 거죠? 그 명의자의 주소를 바꾸는 거예요. 이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에요. 명의자만이 하는 거예요. 단독에. 방금 얘기한 대로 가등기는 뭐가 원칙이라 했어요? 공동의 원칙이라 했죠? 공동의 원칙인데 예외가 단독이 있다 그랬죠? 단독인 적이 있어요. 자, 보존 등기는 뭐예요? 보존 등기 있죠? 이 보존 등기는 신청도 단독이고 말소하는 것도 단독이에요. 혼동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부동산에 자, 1부동산에 뭐예요? 항상 한 사람이 하나의 물건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부동산에 한 사람이 뭐 또 소유권도 갖고 저당권도 간다면 이 물건을 두 개 가지면 안 돼요. 이걸 혼동이라 얘기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뭐예요? 혼동이면 혼동, 혼단, 혼동이면 혼동, 혼단, 단독 신청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용은 단독이고 몇이 단독이라 그랬죠? 그 신탁등기도 단독입니다. 신탁등기도 단독이에요. 나중에 신탁등기 이전 등기 할 때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75페이지에 거기 말소등기 나오고 말소등기 나오는데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오죠. 거기 반가를 이번에 자 74페이지 맨 아래 보면 등기한 권리의 어떤 자가 사망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망하면 둘이 못하니까 단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 거기 그 75쪽에 그 반가를 이번에 권리자가 의무자의 소재 불명 나와도 한 사람 없어졌죠. 그러니까 내가 자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행방불명 소재불명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소재불명이 됐으면 당연히 뭐 하면 돼요? 자,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그 권리를 말소할 수 없으면 내 재산권의 행사에 뭐예요? 상당히 부담을 느끼니까 당연히 뭐해서 자 법원의 공시채고 판사님 찾아주세요해서 소장법상 공시채고 한 다음에 권리를 제거하는 재권 판결 있죠? 그래 판결 받으면 단독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고 거기 혼동 반가로 4번에 혼동 단독 말소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기타 보존 등기 단독이고 그죠? 명의자의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의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다 단독이라 했죠? 근데 거기 당구장 표시하고 줄치세요. 권리 변경과 경정은 공동이라 나왔죠? 그거 줄치시고 권리 변경과 경정은 공동이다. 그 다음에 뭐와 관련해서 상속과 관련해서 여러분 거기 자 그 74쪽에 그 말소 멸실 등기 가등기 후에 상속 등기 당구장 표시 있죠? 당구장 표시 줄칩니다. 뭐라고? 유증 포괄 승계내 등기인증 공동이다. 거기 사인증이 하나 넣으세요. 사인증이요. 그래서 상속은 단독이죠. 아버지 사망은 단독인데 뭐하고 자 이렇게 유언에 한 징요. 자 이런 식으로 유언에 한 징요 유증 있죠? 유언에 한 징요. 그다음에 사인증요. 사인증요. 그다음에 포괄 승계내 포괄 뭐예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인증. 승계인에
인에 의한 신청 있죠? 신청. 이거 공동이다. 그 얘기입니다. 공동이다. 그 다음, 자, 표시 변경. 이렇게 표시 변경. 이 표시 변경은 당연히 뭐예요? 이거 단독 있죠? 표시 변경은 뭔데? 단독인데. 다만 뭐예요? 다만, 자, 권리 변경이죠? 권리 변경. 이 권리 변경. 자, 후발적으로 고치는 건 권리 변경이고,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건 경정이니까, 같이 다 공동이다 보시면 돼요. 이제 권리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자, 등기부상에, 자, 이렇게 뭐예요? 1번, 소유권 못 얻는 게 갑이에요. 자, 그 다음에, 1번에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채권액이 7천이다.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돈 빌려간 사람이 있죠? 채무자가 누구예요? 채무자가 갑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변제기 있죠? 변제기. 이 변제기가 2021년. 자, 예컨대, 자, 3월 뭐예요? 3월 2일이다. 권리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권리자가 을이에요. 그러면 이 갑하고 을하고 만나서 재계약을 합니다. 재계약을 해요. 재계약을 하는데 어떤 재계약을 하냐 하게 되면 자, 갑이 을한테 뭐예요? 내가 돈이 좀 더 필요하니까 3천만 원만 더 플러스로 더 빌려다갖고 지금 7천 원 얼마로 만들자 이게 1억으로 만들자 그런 얘기예요. 1억이 됐죠? 1억이 됐으면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뭐예요? 3천 더 빌려갖고 1억이 됐으니까 등기부에 써 있는 뭐예요? 얼마? 이 7천만 원이 1억으로 바뀌었으니까 지금 현재 등기부 상황과 실체관계 일치하지 않죠? 그럼 당연히 뭐 한다는 얘기예요? 고쳐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권리 변경이에요. 1-1번 뭐예요? 1번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변경 사유가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변경 생겼죠? 당연히 변경 사유가 생겼으니까 자, 얼마로 이게 1억으로 뭐예요? 1억으로 고치니까 부기 등기를 했으니까 주등기 따르니까 이거 지우면 되죠?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에서 뭐예요? 일부가 후발적인 사유가 생겨서 실체관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 고치는 등기를 우리가 권리 변경이라고 해요. 그럼 다음 중 뭐예요? 단독 신청이 아닌 것은 대표적으로 유증 사인증여 권리 변경 있죠? 그런 건 당연히 뭐로 하는 거니까 공동으로 신청한다니 공동 신청이다. 아니 공동 신청. 자, 증자 보이는 증자 유증의 증자 있죠? 증여 증자 보이면 무조건 증자 보이는 뭐예요? 증자 보이면 무조건 다 뭐로 하는 거 이거. 이전 등기는 공동으로 한다. 이전 등기 공동한다 보시면 돼요. 그 포괄승계인의 등기 신청이 뭐냐 하게 되면 거기 75쪽에 있죠?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1번 포괄승계인의 등기 신청 있죠? 그 포괄신청이란 이거예요.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고 만약에 뭐예요? 갑이 받은 사람이 만약에 사망을 했어요. 그 민법 몇 조? 111조 2항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 매매라는 법률 행위 후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해도 자, 이 매매라는 법률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유효하니까 만약에 갑이 사망해서 병이라고 하는 자식이 상속을 받았으니까 이제 진짜 소유권자가 됐죠? 상속받았으니까 아비소로 했으니까. 그럼 만약에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누가 이 갑이라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을하고 이미 원인행위는 존재하고 있고 이게 유효하니까 이 아래 뭐예요? 등기부상에 이렇게 누구 이 병하고 을하고 뭐예요? 병하고 을하고 뭐 해주라는 얘기니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라. 2번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누가 풀어주라는 얘기 이거. 을아 풀어주라. 그게 우리가 포괄승계인의 등기 신청이다. 만약에 갑이 죽지 않고 을이 죽었다 하게 되면 을의 자식인 뭐예요? 정이 이 갑이라는 사람하고 둘하고 뭐예요? 이제는 죽은 사람의 임의로 등기하면 안 되죠. 누가 앞으로? 정 앞으로. 이게 포괄승계인의 등기 신청이에요. 그래서 등기 원인이 이미 매매라는 원인에 이게 있었죠. 그 등기 신청하기 전에 권리자 또는 문자가 뭐겠어요? 사망함으로써 상식이 했을 때는 포괄승계인은 피상속인이 신청했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뭘 한다는 게 포괄승계인의 등기 신청이다. 이게 이제 공동신청이다. 그런 얘기예요. 공동신청이다.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76쪽에 포괄승계인에 대한 등기는 권리자 문자가 뭐예요? 공동을 원칙으로 유지되므로 단독 신청인 상속과 다르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요. 항상 공동신청이다. 그렇게 보지 않죠. 다음 중 단독 신청이 아닌 것은 자 공동.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까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공동일 때는 단독일 때는 우리가 등기소에 내는 서면 중에 의무자가 내는 등기필 정보라든가 인감유형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당연히 뭐예요? 자, 이
등기 신청을 권리자가 이 공동으로 등기할 때는 의무자가 존재하는데 왜 유증에 유언에 증여한 사람이 죽으면 그 자식이 내줘야 돼요. 자식이. 그 자식이 뭐예요? 자식이 의무자가 내는 소리를 내야 되니까 항상 공동일 때는 뭘 내라고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된다. 인감료를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대인청도 잘 안 나와요. 그 우리가 뒤에서 이제 자 한번 얘기를 할 건데 대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아까 채권자 대의는 한번 했죠. 이 대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대의함은 있다야. 대의함은 있다니까 그 법칙을 조금 이따 나중에 여러분 차차 자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 거기 대리인의 등기 신청 중에서 우리가 민법에서 이제 배웠던 대로 뭐가 나오냐면 그 79페이지에 한번 나왔어요. 요 최근에 한번 나왔는데 우리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그래서 여기 반가로 이번에 대리인 등기 신청의 요건 그래서 그 2번 있죠. 줄이나 쳐놓으세요. 뭐라고?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허용 여부 나오죠. 그럼 의사표시에 의사표시에 뭐예요?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허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의사표시를 쌍방대리하게 되면 만약에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인데 각자 대리인이 해야 되지. 만약에 누가 이 C라는 사람이 이 뭐예요?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 얘네 둘이 짜고서 얘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의사표시는 절대 뭐라고 각자 대리를 해야 돼요. 쌍방대리 안 돼요. 근데 자 당연히 뭐하고 이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주고 등기세를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등기 신청하러 가는데 둘이 바쁘니까 누구 맡기는 거 이거. 돈 주고 법무사 맡기죠? 이게 쌍방대리예요. 그 다음에 자기 계약인 건 자기가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맺은 계약에 대해서 자기가 대리인일 수는 없어요. 의사표시 대리는 안 된다니. 근데 등기 신청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시간이 남아서 돌아가. 얘는 바쁘죠? 을이 갑한테 계약 맺고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 자 위임장 받아서 가능해요. 그래서 어디에 대해서만 등기 신청에 대해서만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가 허용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전자신청도 요즘 뭐예요? 잘 안 나오는데 전자신청할 때 기본적인 상황 있죠. 답으로 등장하는 만 줄만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신청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할 수 없는 자 이제 그런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정해한데 일단 그 사용자 등록 있죠. 왜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할 때 공인인증 정보 자 송신하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자 사용자 등록은 당연히 어디 가서 등기소에 한번 출석을 해야 돼요. 꼭 가야 되는데 거기 자 당구장 표시 별표 두 번째 있죠. 사용자 등록할 때 꼭 관할 등기소에 꼭 갈 필요는 없어요. 아무 등기소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유효기간은 몇 년 됐어요? 3년 주시세요. 1번에 몇 년이라고? 3년이다. 3년이다. 그다음에 이제 연장할 수 있는데 333이에요. 유효기간은 3년이고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자 만료일까지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데 그 연장은 계속 몇 년씩 연장하는 거예요. 이거 3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지 않죠. 그다음에 자 일단 뭐예요?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 써놨죠? 자 이렇게 누구 전자신청에 대해서는 자 전자신청에 대해서는 사용자 등록이 나오는데 자 사용자 등록의 기간은 몇 년이라고? 3년이다. 3년이다. 자 그다음에 자 할 수 있는 자 있죠? 전자신청을 뭐라고? 할 수 뭐예요? 할 수 있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자가 중요해요. 할 수 없는 자가 중요한데 할 수 없는 자는 누구냐 하게 되면 일단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뭐예요? 그 명의로 등기를 하라고 자 방문 신청할 때는 인정을 해줬어요. 응? 등기부상의 명의가 될 수 있다고. 자 그런데 그래서 대표자가 등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자 일단 이 할 수 있는데 비법인 있죠? 인격 없는 사단 재단. 이 인격 없는 뭐예요? 없는 이 사단과 뭐라고? 이 재단은 뭐 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은 일반 방문 신청은 가능한데 무슨 신청은 당연히 뭐예요? 자 전자 신청은 할 수 없어요. 자 전자 신청을 할 수 없으니까 인격 없는 사단 재단은 왜 못하냐면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등록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격 없는 사단 재단은 전자 신청은 못하고 뭐만 하라는 얘기예요. 방문 신청만 하라. 전자 신청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자 우리가 뭐예요? 또 뭐라고 거기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줄 치세요. 어디 줄 치시냐면 82쪽에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할 수 없다 써 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볼 사항이 뭐냐면 자 자격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자 누구 자격 대리인 그냥 자격 대리인만 이렇게 자격
대리인만 뭐예요? 자격 대리인만 등기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자격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대리인이 뭐예요?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만약에 법정 대리는 일반 방문 신청은 가능해요. 법정 대리는 방문 신청은 가능하지만 뭘 못한다고? 자, 자기 미성년자, 자기 미성년자, 자기 자식 있죠? 자기 자식에 대한 법정 대리인이 전자 신청할 수 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항상 남을 대리할 수 있는 건 누구뿐이 없다고? 자격 대리인만 가능하다. 그렇게 봐주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 내용만 일단 이해를 해주세요. 그런 내용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반가로서 한 번에 출석 신청이 배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 하게 되면 전자 신청하게 되면 출석해서 할 필요가 없겠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맨 아래줄에 당부자 별표에 보면 인감률 제출일자가 공인인증 보내면 인감률은 본인 여부를 확인해서 보내는 거니까. 자, 전자 신청은 인감률을 낼 필요가 없다. 낼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 그죠? 물론 거기 시험 문제 22회 때 나왔는데 옳은 내용은 뭐예요?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이 3년이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고, 자, 몇 쪽에 이제 거기 83쪽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이에요. 그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이라 하는 것은 누구하고 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뭘 짓고 신축 건물을 짓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건물 짓고 소유권 취득한 사람 있죠? 이 건물을 팔아먹으려면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이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이 권리자 갑이라는 사람한테 왜 등기부에 보존 등기 명의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라고 명의가 이렇게 명의가 올라가잖아. 그 명의가 올라가면 이 사람한테 뭘 줘야 돼요? 등기필 정보를 준다는 얘기야. 등기필 정보. 자, 이렇게 등기필 정보를 교부해 줘요.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옛날로 따지면 이게 바로 집문서예요. 집문서. 등기필 정보가 뭐라고? 집문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등기필 정보 뭘 만들어주면 집문서를 만약에 만들어주죠? 집문서를 만들어주면 그 뭘 갖고 있다가 이 집문서를 갖고 있는데 이 집문서에 어디에 여러분 95쪽을 한번 보세요. 95쪽을 한번 보시면 이 95쪽에 그게 바로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라고 써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채권자 대의 신청을 해갖고 다른 사람이 내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준 것은 등기소에 안 왔으니까 등기완료 통지라고 표현해요. 그럼 권리자가 누구고? 김수경이고 있죠? 권리자가 김수경이고 그 밑에 쭉 내려오다 보게 되면 자 거기 고유번호 하나 둘 셋 네 개 고유번호가 있죠? 그래 고유번호 줄치세요. 자, 이 고유번호 135 여기 고유번호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게 되면 거기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고 써 있죠? 그래요. 그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럼 고유번호가 있고 거기 부착 기준선에 거기 스티커 띄면 스티커 그 하얀색으로 된 거. 옛날에 노란색인데 요새 하얀색으로 바뀌더라고. 자, 거기 일련 번호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 세 개를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어디에 이제 이 등기관은 만약에 이 지금 누가 갑이란 사람이 이제 뭐가 됐어요? 이거 의무자가 만약에 된다. 의무자가 된다는 건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샀어요. 그럼 이런 아까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다가 자 86쪽 87쪽 있죠? 그 86쪽을 보세요. 그러면 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뭐 하게 되면 매매 계약을 만약에 체결하면 이 등기필 정보는 등기소에서 갑한테 줄 때는 이 사람이 뭐니까 등기 권리자니까 줬어요.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됐으니까. 왜? 명의가 뭐예요? 등기부상에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 권리자가니까 이 등기 권리자니까 뭐예요? 이 갑한테 줬다. 이 사람이 권리자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이제 이 사람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등기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의무자가 되죠? 이제 권리자가 아니라 의무자가 되니까 이 등기무자는 이제 어디로 제공해야 돼요? 등기소에 내야 돼요. 등기소에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등기관은 이 사람이 을한테 집을 팔 의사가 있는지를 뭘 보고 이게 신청서 뒷면에 보면 87쪽에 이 87쪽에 신청서 뒷면을 보면 거기 첨부서면 위쪽으로 보게 되면 첨부서면 바로 위에 거기 중간에 의무자의 등기별 정보라고 써 있죠. 그래서 거기 고유번호하고 일련번호하고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항상 기본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 갑의
집을 팔 의사를 있죠? 의사를 뭐예요? 의사를 등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데리고 와서 물어보지 않아요. 뭘 통해서 밝혀라는 게 서류를 통해서 밝혀라. 그러면 등기 신청할 때 항상 등기소에서 등기를 할 때는 신청서라고 하는 걸 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에 어디 가서 주민센터를 가더라도 인감증명 뛸 때도 몇 통 뛴다고 서류 내죠. 옛날에는 뭐예요? 등기부등본 그 주민등록 등초본 뛸 때도 서류를 냈어요. 근데 국가기관이 종이가 아까우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도 많이 뛰러 오니까 이제 신분증 제시하는 것도 그것도 신청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신청서에는 반드시 기재할 필요적 사항이 있고, 자, 반드시 안 쓰면 등기를 사고자 팔고자는 부동산 표시 안 쓰면 등기 안 받아요. 그래서 뭘 써야 되고, 등기 원인을 써야 되고, 날짜 쓰고 매매 쓰고, 자, 그 다음에 등기 목적 이전 등기라고 목적을 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의무자 갑이고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주소 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예요? 일반적으로 의무자는 꼭 인감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만약에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그럼 권리자는 뭐예요? 권리자는 의리단죠. 의뢰 주민등록번호 주소 쓰고, 자, 이 권리자는 아무 도장 찍어도 돼요. 그럼 바로 이제 신청서 뒷면에는 항상 누구는 등기 의무자는 뭘 내게끔 돼 있어요. 등기필 정보에 뭐예요? 정보에 이 번호 3개 있죠? 이 번호 3개를 고유번호, 일련번호, 번호 외울 거 없어요.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 이 3개를 번호를 뭐예요? 번호를 모아끔 돼 있어요. 번호를 기재해야 된다. 등기별, 그러니까 등기별 정보는 누가 내는 거지 항상? 의무자. 등기소에서 받을 때는 권리자가 받지만 제출할 때는 누가 내는 거 이거? 의무자가 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이 등기관은 자 어디에 이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그 다음에 매매라고 쓰는데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 주체가 바뀌니까 주체가 바뀌게 된 원인 행위는 매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이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이 된 행위가 뭐예요? 이게 매매니까 이걸 우리가 등기 원인이라고 해요. 원인이 등기 원인이 매매라는 뭐예요? 매매라는 행위단이죠. 근데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매매를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요. 우리 등기 원인 증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등기 원인 증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등기 원인 증서가 자 우리가 뭐예요? 전자신증에는 정보라고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이 등기 원인 증서 뭐에 쓰이고 매매 계약서도 있고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 저당권 설정 계약서도 있고 자 그다음에 만약에 등기 안 해줘서 판결받으면 판결서도 있고 있죠. 내가 명의자의 표시 변경 이사 와서 주소지 옮겼으면 뭐예요? 그게 주민등록 등초본 있죠? 주소지 바뀐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등기 원인 증서가 돼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봐야지만이 매매 계약서를 봐야지만이 아, 두 사람이 진짜로 매매를 했구나. 매매라고 쓸 수 있다는 점. 왜 매매라고 앞에는 써놓고 뒤에는 뭐예요? 증여 계약서 그런 거 첨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인해 봐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뭘 인감증명을 찍었으니까 여기다 뭘 내라니 그러니까 주민센터 가서 인감도장 찍은 거 있죠? 인감증명 첨부해서 이 도장하고 이 도장을 뭐예요? 비교를 해봐야 돼요. 진짜 위조된 도장이 아니고 진짜 도장인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렇게 자 의무자가 내는 뭐예요? 의무자가 이 등기필 정보라든가 인감증명을 뭐예요? 꼭 제출하고 하는 이유는 만약에 부동산을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집주인인데 판다면 부실 등기가 일어나게 되면 뭐 집값이 그것도 자 지방 가더라도 어디 가니까 마산인가 이런 데 가면 부산도 가도 그렇고 뭐 거의 뭐 마산도 10억이에요. 마산 창원인가 거기도 10억이라고 어디 시티인가 어디 10억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가격이 비싸죠. 그러면 비싸면 이 가격이 비싼 부동산을 만약에 부실 등기로 손해가 피해를 보는 게 간만이 피해를 보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두 가지를 다 내야 돼요. 모두 내야 되고 등기필 정보도 내야 되고 모두 내야 돼 이거. 인감증명 이런 거 다 내야 된다. 근데 요즘 이제 그게 이제 시험 문제가 옛날에는 거의 매년 나왔는데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자, 이 그 등기법의 시험 문제에 뭐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강론 쪽 있죠? 각종 권리 쪽으로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어디에 대해서 자, 이렇게 자, 이런 첨부 서면에 대해서 잘 안 나오고 이 등기필 정보안에도 한 10년 전에 나왔다. 지금 10년 만에 나온 거예요. 인감증명도 한번 이제 한 10년 다 돼 가니까 한번 나올 때가 됐으니까 그 개정된 거 있죠? 시험 문제 혹시 나올까 그런 것만 한번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의무자가 내는 가장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서면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 등기필 정보하고 뭐가 있다고
자, 인감유명 있죠? 인감유명.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그런 내용을 볼 거예요. 그런 내용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조금 쉬었다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